그리스에서 페르시아 역사를 찾아 나선 성지가 좋다. 신탁으로 유명한 도시이자 고대 그리스 신화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놓은 곳 델포이. 그리고 지난 시간 마라톤과 테르모필레에 이어 페르시아 왕들의 전쟁사를 찾아 방문한 살라미스 성. 이곳은 아하수에로 왕이 테르모필레 전투 후 해전을 벌인 장소로 그리스인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유명한 다리오 왕의 마라톤,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테르모필레를 방문을 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살라미스로 가고 있고요. 우리가 살라미스를 가면서 중간에 이제 그 유명한 신탁의 장소 델피를 이제 방문합니다. 네, 테르모필레에서 한 2시간 정도 달려 이제 어엿 해가 지는 역에 그 유명한 신탁의 장소 델피죠. 또 델포이. 야, 이곳 내 한 평범한 숙소인데도 대부분의 숙소가 이렇게 산기슭에 최고의 전망을 가진, 예, 이래서 델포이를 가나 봐요. 정말 아름답고 동네 전체가 다 숙박업 또는 선물 가게 또는 이 식당을 할 정도로 정말 휴양의 도시, 여행의 도시가 델포이. 또 이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고대에 이 전쟁을 앞두거나 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의 뜻을 묻는 정말 장소가 델포이, 바로 델피입니다. 네, 이 산기슭에 맑은 아침, 화창하고 산세 좋고 앞 풍경 좋고 정말 누구나가 한 번쯤 와봐야 될 곳이 바로 이곳 델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의 모든 왕들이 전쟁을 앞두거나 또 모든 중요한 시기마다 이곳에 와서 신에게 계시를 받는, 신탁을 받던 곳이 바로 델피의 신탁의 장소입니다. 와, 정말 산세가 대단합니다. 보시죠. 참 맑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곳을 이제 신탁의 장소로 정말 이 그리스의 중요한 사람에서부터 서민까지 심지어는 외국의 왕까지도 올 정도였다고 하니요. 델피입니다. 저쪽 산기슭에 여러 신전과 심지어는 원형극자까지 갖춰진 이 신탁의 도시. 그리스인들은 이 델피를 세상의 중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온갖 이 나란 일,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이 군주로부터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 소시민까지 이 결정을 할 때에는 이곳에 와서 신탁을 묻곤 했지요. 네, 정말 아침 일찍 와본 상쾌한 장소지요. 이 델포이가 이미 주전 6세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델포이에, 야, 그러니까 뭔가 이 신전이 세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쪽에 이 바다가 보이며 정말 아름다운 산세가 이렇게 있어요. 와, 우리가 이 성지순례로 그리스를 찾는다면, 오가는 길에 그리 멀지 않다면 이 델포이를 꼭 한번 가보실 것을 권하고요. 또 이곳에서 신탁을 물었던 그리스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그 마음을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델피의 그 유적지를 들어가면서 먼저 박물관을 한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박물관 중요합니다. 이 델피에서 발견된 여러 문화적, 고고학적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 비록 유적지만 남은 곳이지만 이 델포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 바로 이곳은 이제 낙소스의 스핑크스 상인데, 네, 아주 에릭 시온
같은 또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곳에는 이제 신탁을 물어오는 곳이 대부분 전쟁과 관련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신들의 전쟁을 묘사한 조각들이 많습니다. Two kinds of lions. Yeah. Persian lions Yes. and African. The Persian lions use it, the Roman imperator, for to kill the Christians. 네, 특히 이제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특히 이 사자는 이제 이 페르시안 산과 아프리칸 있다. 신탁이 대부분은 왕이 되는 것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로 많이 했나 봐요. 이 신전에 보면 대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사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박물관에서 두 종류의 사자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계의 사자와 이 페르시안계 사자가 있는데 특히 이 로마 시대 때의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그 풀어놓은 사자는 페르시안 사자, 더 잔인하고 사나워서 주로 페르시안 사자를 활용했다. 네, 특히 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 박해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이 콜로세움에서의 잔인한 것인데요. 자,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이곳에는 여러 유물들이 있는데 특히 그리스 신화와도 관련된 것이 많고요. 네, 요것은 이제 나체 상인데 바로 이 아르고스의 형제 이 클레오비우스와 비톤의 석상으로 유명하지요. 네, 헤라 신전의 여사제였던 이제 키디페라는 엄마를 이제 축제에 빨리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가르쳤던 전승이 있고요. 또 이 황소상이 이렇게 있고 이곳에서도 우리는 그리스의 아주 그 전형적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비록 많이 파괴가 되었지만 그래도 추측해서 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이 이제 이 델피의 여러 도시 모양들을 재구성해 놓은 것이었고요. 네,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이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자료였어요. 또 이 무희의 기둥도 있고요. 바로 이것이 또 온바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계의 중심, 바로 온바로스가 바로 이곳 델포이에 있었던 것이고 아마 온바로스를 올려놓았던 석상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은 또 그 유명한 전차를 모는 이 청동 마부상인데요. 이야, 이게 2000 수백 년 전인데도 일부만 나와 있지만 특히 온전하게 발견된 이 청동상에서는 실제 사람의 크기이고요. 이 눈동자라든지 입 모양이라든지 정말 살아있는 듯한 이 청동상으로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청동상 마부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박물관을 마치고 현장으로 가는데요. 야, 정말 이 델피의 유적지는 일단 이제 로마 시대 때도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것이 델피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무슨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죠. 아고라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았겠어요. 인간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찾아들었던 델피가 이 신탁의 장소로 고대로부터 그리스의 중요한 사람들과 왕과 서민들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이 신전의 위치가 정말 풍경이 좋아요. 야, 산세도 좋고 그 신탁을 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인생의 여행이라 할까? 그래서 자주 올 만한 곳입니다. 기슭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지그작으로 이제 걸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정말 많은 시설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이 바로 박물관에서 보았던 온바로스가 있던 장소지요. 바로 세계의 배꼽이라고 이름을 붙인 온바로스. 바로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델피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던 배꼽, 바로 헬라어로
온바로스. 뭐 그리스 고대 도시에 이제 세계 중심이라는 온바로스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바로스가 바로 이곳 델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신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곳이 바로 이제 시프노스의 보물 창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신전이 들어있어. 네, 바로 온바로스 바로 위에 얼마나 이 델피를 찾았던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신탁의 대가로 가져왔는지, 정말 이 보물 창고가 신전만큼 컸다 할 정도로 또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알렉산더 대왕도 이곳을 찾았었다고 하고요. 뭐 소크라테스도 찾았고, 정말 심지어는 리디의 왕 이제 또 이곳을 찾아서 신탁을 했다 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이 델피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 신전입니다. 야, 이거를 보는 순간에 네, 고대의 이 그리스의 왕과 철학자들과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 있는 왕들까지도 그들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이곳에 와서 신탁을 묻곤 했던 델피의 신전입니다. 여전히 기둥이 몇 개 남아있지만 아주 웅장하고 굉장히 이 아주 신탁을 무르는 온갖 귀한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오늘날의 그리스 최고의 이런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델포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델포이를 간단하게 방문하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하 300 테르모필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군대와 레오니다스의 전쟁의 현장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어진 이제 살라미스 해전의 장소로 가는데요. 특히 이 살라미스는 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를 오가는 길에서 보면 이 살라미스 섬이 보입니다.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결정적인 그렇죠. 해전이 있었던 살라미스 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처음으로 이 고린도와 아테네를 오갈 때 그렇게 여러 번 보아왔지만,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곳에 살라미나 섬이라고 하는 살라미스 섬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요. 카페리 배에 그냥 차로 들어가서 건너올 수 있습니다. 이게 렌트카인데도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날에는 이렇게 섬에서 이 본토로 오가는 배가 있더라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차를 꾸준히 실어 나르는, 그래서 생각보다 살라미스 섬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지금 이 살라미스 섬과 이 본토를 오가는 배가 30분 후에 있다 그럽니다. 잘 됐어요. 배도 고픈데 식사 잠깐 하고 이어서 살라미스를 가보겠습니다. 1시 30분, 45분, 그러니까 딱 13시 45분에 섬으로 가는. Hello? Yeah. Yes. This? Yes, yes. 예, 바로 우리에게 이제 30분에 오니까 이렇게 아주 안내해주는 바로 그 부둣가의 매점인데, 뭐 지금 식당인가 했더니 그냥 샌드위치 파는 집이고요. 뭐 잠시 한 30분 내에. 좋다, 여행. 자, 이렇게 이제 다음 배를 기다리면서 약간의 또 휴식도 취하는데, 바로 이렇게 살라미스 섬과 본토 사이에 있는 이게 해협입니다. 해협. 바로 이 해협으로 이 페르시아 해군 군함들을 유인을 해서 정말 대승을 거둔 현장. 자, 곧 우리가 탈 배가 이제 다시 오고요. 그리스 땅에서의 페르시아의 발자취를 보는 것이고요. 워낙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이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살라미스 한번 다녀오는 것도, 2500년 전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그리스에서의 흔적을 찾아보는 곳입니다. 이렇게 살라미스를 들어갑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오는 순서대로 차를 대고
된 순서대로 또 배에서 내려서 섬으로 들어가는. 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막 차가 한 대가 왔어요.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와, 의리가 있어요. 다시 배를 대서 차를 태워주는 그리스 사람들의 인심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늦게 온 차 한 대를 실어줍니다. 저 개를 실을까? 개를 태워줍니다. 이야, 이 개는 돈 안 내고 갑니다. 네, 개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저 차가 늦었지만 안 태웠으면 개도 못 탔을 터인데 차 덕분에 우리 이쁜 개도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살라미스를 가는 느낌 한마디 해주세요. 느낌이요? 네. 역사의 현장으로 가니까 페르시아의 함대를 그리스가 무찌른 아주 역사적으로 아테네가 급부상하는, 그리스가 그렇죠. 급부상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제2차 전쟁에서 바로 이 살라미스 섬과 이 그리스 본토 사이의 이 좁은 해협으로 이 페르시아의 함선을 유인해서 격파시킴으로써 이 결정적으로 페르시아가 패하고 돌아가는 그 전쟁의 현장이고요.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친히 이 함대와 병력을 이끌고 이 관전을 하면서 펼쳐졌던 전쟁. 이 전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그리스를 치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쇠약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쟁이 있었던 곳이죠. 이 전쟁을 패배로 더 이상 의욕을 잃고 이 한림가에서 이 쾌락에 빠져서 그냥 마지막 페르시아의 왕으로서의 아주 슬픈 현장이죠. 드디어 살라미스 섬에 들어왔고요. 와, 이렇게 차와 사람이 두 사람이 5유로에 간단히 건너왔고요. 자, 이제 살라미스 섬의 그 해전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실 이 페르시아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이 아하수에로 왕이 더 이상 이제 정벌을 나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보낸 결정적인 패전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라미스 섬에서 이 땅에 전쟁을 주의하러 왔던 아하수에로 왕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섬이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작지 않고요. 보니까 이게 이쪽 섬과 이쪽 반대편에 두 개의 항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항구 도시로서 또 요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또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거대한 이 배들을 수리하는 그 수리소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 아테네에서 피레수에서 바로 여기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역시 죽어간 그리스 병사들을 기념한 무덤이 또 있다고 그래요. 이쪽은 살라미스의 고대 항구고요. 바로 주전 480년 9월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던 바로 현장입니다. 먼저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전사한 그 병사들의 무덤을 먼저 한번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라톤 전쟁이 주전 490년이었다면 꼭 10년 후에 그 마라톤 전쟁의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10년 만에 다시 그리스를 쳐들어온 그러한 전쟁을 벌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곳에서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열세의 아테네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함선을 물리친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있고 대단한 장소가 되겠어요. 어쨌든 그 역사적인 곳에 이렇게 기념비적인 동상이 서 있습니다. 주전 490년 9월 페르시아의 2차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 살라미스의 해전에서
승리한 아테네에 이제 당시에 전사한 전사자들의 무덤, 기념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이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가장 뿌듯한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지요. 이 살라미스 섬에서 저 건네다 보이는 그리스 본토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또 거대한 이 살라미스 섬에서 보는 아테네 이 그리스 본토입니다. 바로 이 본토와 이 섬 사이에 이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의 군함들을 유인하여 격퇴시킨 정말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대단한 전략으로 승리한 살라미스 해전의 현장입니다. 네, 정말 오늘날에도 이 살라미스 해전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요것이 바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관전하면서 전투를 지휘하는 관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대페르시아의 해군들이 그 약한 조그마한 그리스 해군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페르시아로서는 가장 비참했던 장소이기도 하지요. 네, 바로 그 지휘를 했던 것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그리스의 전략가였었지요.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과 테미스토클레스의 전투가 벌어졌던 살라미스 해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살라미스 고대 항구터에는요, 주전 480년 9월 역사적인 살라미스 해전을 기념하는 이렇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격퇴함으로 그리스가 아주 본격적인 부흥의 길로 접어든 아주 전환기적인 전쟁입니다. 정말 이 살라미스 해전, 테르모필레 전투, 마라톤은 그 유명한 이 헤로도투스에 의해서 기록된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최초의 역사서에 바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라미스 섬과 저 그리스 본토 사이에 이 좁은 해협으로 아테네의 해군은 페르시아의 해군을 이곳 좁은 해협으로 유인해서 결국은 이 거대한 함선을 가졌던 페르시아 군을 작고 민첩한 이 그리스 해군이 격파하는 최대의 승리를 이룬 이 살라미스 해전의 해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그리스에서의 페르시아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 페르시아 땅을 가다 이란 편에서 그렇게 페르시아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격돌을 벌였고 특히 이 그리스까지 이렇게 원정을 와서 전투를 했던 곳을 우리가 이게 보고 계십니다. 그 현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살라미스 섬을 방문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배를 타고 본토로 나감으로써 그 역사적인 페르시아 편의 대장정의 마지막을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관전하고 지휘했던 살라미스에서 마칩니다.